나는 책은 안 읽는데 글은 무지하게 잘 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 아직 못 봤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죠. 들어와야 뭐 나가죠. 그러니까 정말 그 글쓰기의 기본은 책 읽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 과학자의 서재, 뭐 통섭의 식탁 이런 책을 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그렇게 전에 좀 체계적으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기획독서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써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취미독서라는 걸 하더라고요. 취미독서는 해봐야 눈만 나빠지고요. 취미독서의 최고봉이 제 생각에 해리포터 정도 읽으면 최고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독서 뭐하러 합니까? 제가 오늘 발명 동아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 제가 10년 동안 지금 발명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안 돼서 그냥 공개적으로 같이 하자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3차원 입체를 보라고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최악의 발명품이 책입니다. 어떤 놈이 처음에 만들었는지 이걸 왜 평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3차원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눈이 2차원을 보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망가뜨렸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 한 10년 전부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랑 입체 글자를 만드는 일을 좀 해오고 있는데 뭐 안 되네요. 성공하면 제가 여러분 저 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전용 비행기만 타고 다닐 테니까 언제 저를 보겠습니까? 취미 독서 뭐 가끔은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지만 저는 기획 독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라는 건 원래 책이라는 건 원래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업을 7, 8번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대학에 돌아가서 4년씩 또 공부해서 학위를 7, 8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독서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신문에 맨날 나노과학 하는데 나노과학이 뭐냐?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읽었을 땐 그게 읽히지 않죠. 하지만 2권, 3권 읽으면 또 읽힙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 내가 조금 아는 줄 알고 또 덤벼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일에 또 덤벼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획독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전 바랍니다. 제가 이게 세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구글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참 세대 간에는 장벽이 큰 게 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전 세대는 늘 다음 세대를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죠? 못마땅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도 없고 말이야. 근데 제 부모님들은 또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못마땅해 하는 게 전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훌륭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점점 나빠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점점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 세대가 하는 거는 그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또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세대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대를 공감의 세대라고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시작했냐 하면 여러분은 좀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요. 어쩌려고 그래요? 무슨 큰일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태안반도 기름 유출하고 이러면 저희 세대도 갑니다. 저희라고 이렇게 마음이 딱 다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산하고 가거든요. 내일 그도 많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다 같이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거나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는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그냥 가더군요. 그냥 가니까 부모님이 네가 내일 시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나 간다. 그러면 또 친구는 난 내일 갈라 그래.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세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많은 성현들이, 그 많은 사상가들이 전부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남을 도와라. 아, 이 얘기 죽으라고 듣고 살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못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막말로 얘기하면 보릿고개를 겪어보지 않아서 겁이 없어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남을 돕다가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하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그냥 도와요. 남을. 막연하나마 아마 내가 넘어지면 또 남이 날 도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 순간이, 이 문화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오던 그런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모 세대가 지금 야 임마 안 돼. 네가 네 것부터 일단 챙기고 그러고 나서 남을 돕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룰대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 자기도 먹을 게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군가가 와서 날 도와주더라. 그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더라.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예. 어쩌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은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그냥 세상의 룰이 되면 되는 거지. 왜 제 세대가, 부모 세대가 들어서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룰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저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지금 이런 책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뭐 우리 기성세대 중에서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공부를 좋은 걸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자연을 연구하는 저희들도 오랫동안 자연은 이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으르렁거리고 서로 죽여야만 내가 먹을 게 있고 그냥 생존 경쟁, 그저 막 그냥 대면 경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연계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게 현화식물입니다. 식물,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자연계에서 숫자로 가장 성공한 게 곤충입니다. 이 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이 두 생물군이 서로 죽이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한 게 아니라 꽃가루 바지라는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이겨낸 겁니다. 자연계에 있는 어느 생물이든 짝이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공생함으로 해서 그러지 않는 누군가보다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저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저희 이런 연구 많이 합니다. 자연계가 서로 죽이려고 하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남는다는 걸 이제야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청소물고기 예입니다. 산호초에 어딘가에 가면 그냥 이 큰 동물, 큰 물고기들이 사실 쟤네들이 양치질을 못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입안을 다 청소해주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63빌딩에 있던 수족관에서도 이런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얘네가 들어와서 먹으니까 얘네는 먹이를 해결해서 좋고 얘네는 구강위생을 해결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최초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 어느 날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늘따라 꼬르륵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이게 입안에 하나 있어요. 그냥 다물기만 하면 저녁이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어느 날 입 다물었어요.
저녁 해결했습니다. 요게 한 번 하면 또 버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며칠 있다 또 한 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와서 정말 입이 텁텁해서 벌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다 어디 갔어? 지가 먹었잖아요, 다. 그렇게 몇 번 저녁을 해결한 친구와 그걸 참고 남과 협동관계를 유지한 물고기와 누가 더 진화적으로 살아남았을까요? 먹어치운 놈은 나중에 구강암 걸려서 다 죽었어요. 참아낸 것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는 EQ라는 얘기로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